팀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휴가들은 잘 다녀오셨고요. 저는 좀 바쁠 것 같아서 좀 빠르게 다녀왔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종민 팀장님은 다녀오셨어요? 저는 아직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휴가는 좀 못 다녀왔고요. 아직은 이제 다음 달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네, 일 열심히 해야죠. 네. 자, 그건 그렇고 자, 옆에 것도 100억에 팔렸는데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물건 상담하시다가 매도 손님분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정말 많이 들어봤죠. 좀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 맞아요. 가끔은 매각된 비교 사례가 아니라 이제 진행하는 호가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의 특성인 개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역별로 평균적인 시세가 있기는 하지만 각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위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향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거용 건물에서는 대부분 이제 집을 좀 보시면 남향 건물이 좋다 이렇게 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건물을 이제 신축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북도로를 끼고 있는 건물이 가장 좋습니다. 바로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우리 팀장님께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그 일조권 사선 제한이란 이제 대지의 경계선에서 일정한 사선 이내의 건물의 높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제 일조나 채광 그리고 미관 등의 도시 환경을 고려한 제한 사항입니다. 이제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인 경우에는 신축 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아마 돌아다니시다가 상부층이 이렇게 좀 갈수록 꺾여 있는 형태의 건물을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건물이 바로 일조권 사선 제한을 받은 건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선 제한을 받게 되면 상부층에 활용할 수 있는 임대 면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적용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지가 비교적 가치가 좀 높게 책정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가치 측면에서는 북도로에 위치한 건물의 가치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요소 있을까요, 우리 팀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아연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는데 추가로 저는 코너에 위치하는지 유무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들 아시잖아요. 뭐 코너가 더욱 가식성이 좋고 그리고 활용성 면에서도 좋은 거. 뭐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그 건물 안에 임차인이 있어야 건물의 가치가 이제 증가하는 것인데 그래서 임차인의 시선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은 코너에 위치해야 광고 효과도 있고 그 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유입성이 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코너로 입주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제 희소성이 있어서 코너가 아닌 곳에 비해서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 시세 차이가 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두 분 팀장님 말씀처럼 필지의 위치가 코너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로가 어떤 방향을 접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할 때 건물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 가시성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위치하다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로가 양면도로에 있는지 여부 또한 하나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주차 위치 및 형태가 달라지고 이는 이제 1층 임대 공간 활용성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을까요? 뭐 사실 영상에 남기 너무 많은 이유가 있어요.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가끔 내 건물은 신축 건물인데 혹은 뭐 리모델링한 건물인데 왜 가치 책정이 낮냐라고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 신축 건물이더라도 구조 자체가 좀 임차인이 꺼리는 구조 뭐 예를 들면 복층 구조라던가 아니면 코어가 좀 가운데 위치해서 임대 공간을 나눠서 활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치가 좀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추가로 건물에 기둥이 있는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 건물에서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층고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층고가 낮거나 아니면 승강기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라면 같은 신축급 건물이라도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강조하듯이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시는 이유는 임대료를 잘 받기 위해서인데요. 요거를 좀 애매한 건축 행위를 해버리면 오히려 돈은 좀 돈대로 들고 공실률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인데요. 또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요소라면 거래 조건이 좀 있겠네요. 뭐 저희 회사 매물 중에서도 사실 강남권만 보아도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거래가 되어지는 물건들의 특징을 좀 보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해요. 보통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투자성을 보고 들어오시잖아요. 그 많은 매물 중에서 건축행위나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려는 부분을 이제 잔금 후에 바로 가능하도록
매도자 측에서 협조해주는 부분, 그러니까 명도를 해주는지,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법인으로 매입하시는데 그 매입할 건물에 주택이 있다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현재 매입할 건물에 주택이 있다면 용도 변경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금 여부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중도금 비율이 높으면은 대출 비용을 높여서 가용현금이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검토하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처럼 거래 조건에 따라서도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층수 및 타입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개별성이 더욱 강한 부동산입니다. 이 때문에 가격을 형성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고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몇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매도인분들께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이해하신 후에 매각 방향을 잡아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매수인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 때문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